지금 하는 일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저는 상담 분야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상담 분야 또는 복지 분야 또는 교육 분야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것도 있습니다. 저는 아까 자기소개 나온 대로 지금은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서 상담 전문가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또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면 틈틈이 저는 아직 취업은 하지 못했지만 자원봉사를 일주일에 3일씩 나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이러이러한 기관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담당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청소년 상담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말해보라. 자신의 특별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자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니 청소년기가 지난 청소년기인 자녀를 키워보니 또는 청소년인가 지난 자녀를 키워보니 청소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들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도와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러한 학문을 전공했고 또한 청소년 상담사가 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또한 학과를 이제 갓 졸업한 젊은 층의 사람이라면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특별한 계기는 청소년 대상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최근의 이슈인 학교폭력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이슈가 됐었죠.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에 대해서 가해자와 피해자인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상담적인 접근으로 도움을 주고자 또 위기 청소년들, 가출 청소년 포함해서 비행 청소년들에게 상담적인 접근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자 제가 청소년 상담사가 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특별한 계기가 사람마다 있을 거예요. 이것이 일종의 이제 지원 동기와도 관련성이 있는 거죠. 지원 동기. 자, 지원이라니까 좀 이상하나요? 네, 취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동기,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동기죠. 하는 동기가 바로 특별한 계기와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마다 개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청소년 상담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특별한 계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번째 들어갑니다.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하였느냐라고 했는데요. 이 자기소개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꼬리 질문이 나오는 거죠. 자기소개가 딱 끝나고 나서 전공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 전공을 공부하면서 이 상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를 전공했다. 그러면 꼭 이거 물어볼 수 있죠. 사회복지를 전공했으면 사회복지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왜 상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리학과라든지 상담학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분야에 프라이드가 아주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아동복지, 그 다음에 청소년 교육, 이러한 것 쪽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답변에 대해서 아셨죠? 자, 상담 관련 취득하기와 자신의 전공을 작성하고 준비된 모습이 나타난 답변을 작성해야 됩니다. 남들이 하니까 따라한다. 절대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죠.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은 청소년 상담사로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 관련 전공이라든지 심리 전공이나 복지 전공 이런 것들이 다 교육학기나 이런 것들이 다 상담사 응시 자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들은 이걸 물어볼 수 있어요.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상담 수련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담학에 대한 공부도 하고 상담 수련, 직접 현장에서 연습해보는 수련도 거쳐야 돼요. 또한 상담사가 할 수 있는 게 심리검사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러한 수련 과정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이 모든 것들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의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기개발 노력으로 이러한 워크숍이라든지 수련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찾아다니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도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예.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이 전공 분야보다 더 심화된 내용들을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마음가짐, 그러한 것들을 면접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5번째 들어갑니다. 상담 실무 경험이 있는지 말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상담 실무 경험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없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 경험에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상담 실무 경험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열심히 노력해서 이 실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것들도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끝맺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경력사항을 묻는 것으로 상담이나 상담과 유사한 경력을 충분히 이야기하는 게 좋다. 개별적으로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경력이 있는 분들은 상담 경험을 풍부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실무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너무 길게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상담 실무 경험이 없으면 없다 하시면 됩니다. 실무 경험이 없지만 제가 이 상담 전문가가 되어서 더욱더 역량을 더 많이 갖추고 또 이 실무 경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꼭 이 끝맺음을 주셔야 이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면접관이 판단해서 여러분들에게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정이 되거든요. 여기서 보통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줄 수가 있을 거예요. 미흡을 받으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수와 보통 정도를 받으시는 게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상담 실무 경험은 개별적으로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가 되겠죠. 자신이 청소년 상담사가 꼭 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해보라. 이 상담사 지원 동기 또는 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동기가 되겠습니다. 자, 모범 답변을 한번 보실래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십시오. 최근 청소년 문제에서 위기 청소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 도벽, 약물 등의 비행 관련 문제, 자, 왕따, 학교폭력, 가출, 무단결석 등의 학교 부적응 관련 문제, 자살 등의 생명 경시 문제, 인터넷 중독 등의 문제에 대해 위기 개입은 물론 많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다중체계적 관점 개입으로 청소년의 안전 보장을 구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절실합니다. 또는 최선을 다하고자 제가 청소년 상담사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여기 있는 것들 다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셨죠? 네. 비행 관련 문제라든지 학교 부적응 관련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자살의 문제라든지 인터넷 중독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상담 접근으로 어느 정도 제가 도와주고 싶고, 또한 많은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CYSNet을 아시죠? 네, 다중체계적 관점 개입으로 이 청소년의 안전보장을 구축하는 일에 제가 일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상담사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6번 문제, 6번의 지문 해결해 드렸습니다. 자, 7번 들어갑니다. 자, 자신의 청소년기 시절이 어땠는지 지금 상담사가 되려는 이유와 연관시켜서 말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모범 답변을 제시해 봤는데요. 자, 청소년기, 자신의 청소년기와 그 다음에 이 상담사가 되려는 이유, 이 두 가지를 연관지어서 이야기해봐라 라고 했네요. 현재 위기 청소년의 영역이라고 불리는 많은 것들과 저의 청소년 시절과는 사뭇 다른 점이 있지만, 자, 청소년기 때 부모님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힘들게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시기를 잘 이겨왔던 것은 기독교적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또한 주위 많은 이들이 관심과 따뜻한 상담이 어려웠던 청소년기를 잘 이겨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충분히 상담사가 되고자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자신의 청소년기 이야기를 잠깐 했네요. 그렇죠? 여기에서 보면은 청소년기 때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신앙의 힘이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따뜻한 상담을 해줬다. 자, 그래서 나는 그걸 이겨낼 수 있었다. 나는 이것을 청소년기 때 한번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따라서 저는 청소년 상담사가 되어서 저와 같이 어려운 위기 청소년, 경제적으로 힘든 청소년,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잘 소통하면서 힐링해주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연결을 딱 시키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답변이 바로 이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청소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기 때 나는 힘들지 않았다.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깊이 안 해서 그래요. 청소년기 때 질풍노도의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청소년기 때 문제는 조금이라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반항의 문제 또는 여러분들의 성적인 어떤 양가 감정의 문제,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서 양가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혼돈됨의 문제,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좌충우돌했던 그 경험, 그러한 것들을 잠깐 생각해서 그러한 시기를 제가 겪었고, 그러한 시기 때 많은 사람들이 도움으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게 됐는데,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저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헌신하고 또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7번 내용 끝냈습니다.